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폭군이자 자격지심과 정신적인 문제로 오락가락하던 이상한 왕, 이 정도 아닐까요? 예, 궁예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궁예라는 인물이 떠오르고 가라앉았던 데는 또한 지금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슬픈 궁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궁예를 재조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재범 경기대 교수가 썼고요. 역사인에서 나왔습니다. 궁예라는 인물에 담긴 정치적, 사회적, 또 역사적 시사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 상하로 나눠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민에서 왕으로 커간 궁예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얘기 들어볼 거고요. 내일은 그랬던 그가 어떻게, 왜 몰락해 갔는지, 그게 대체 어떤 배경 때문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방송에 대한 반응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느끼기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궁예의 이야기인데, 예. 슬픈 궁예라는 책이고요. 예, 궁예를 재조명한 책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오늘 하고 내일 상하로 얘기를 해 주실 건데, 조금 안타까운 시선일 수도 있겠고요. 예.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은 일단 궁예가 커가는 과정, 그때 발휘했던 리더십,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체 왜 그가 그렇게 쓰러져 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내일 이렇게 예. 해주시는 걸로 예.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책 소개와 함께 얘기를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이 책은 기본적으로 궁예라는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삼국사기나 뭐 고려사나 네. 이런 쪽에는 궁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폭군이고, 음, 폭군이다 못해서 미륵이나 이런 걸 팔아서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해쳤던 그런 통치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심법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관심법이 있다고 해서 네 속 들였다 보니까 예. 반역을 꾀했다고 사람을 마구 죽였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독재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독재자 내지는 아주 이상하고 좀 미친 그렇죠. 사람. 예. 그 행위 자체를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궁예에 대한 평가도 그런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네.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궁예가 성장해온 과정, 네. 또 궁예가 무엇을 추진을 했는가 예. 하는 부분이 많이 묻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궁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통치자 중에서 네. 왕이 그나마 왕의 지위에 올라갔다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천민에서 치고 올라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예. 출신에 대해서는 뭐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둥 무슨 신라 왕족이었다는 둥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궁예 열전에 보면은 예. 정변에 말려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이 네. 궁중 안에서의 암투에 말려들어 가지고 네. 암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서 네. 그 어린 목숨을 구해내자고 뭐 2층에서 떨어진 걸 밑에서 시녀가 봤다가 눈을 찔러서 애꾸가 됐다.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실 궁예가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는 걸 암시를 하니까 네. 궁예 역시 뭐 핏줄은 왕족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물론
뭐 기록이 일단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예. 현재 논란 중입니다만은 기록이 있고 네. 또 궁예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는 뭐 시사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핏줄이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뭐 될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요런 그런 예. 인식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예. 바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 왕건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가계를 묘사한 거 보면 휘황찬란하거든요. 뭐 용왕하고 뭐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뭐 용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시사를 받는 거지만 고려시대에 전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쓰느냐. 예. 뭐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왕족은 다 뭐 중국에서 무슨 왔다느니 네. 해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사람 성인들하고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시대 상황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뭐 실제 저 신분 그 핏줄 그 근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미화하고 싶어 합니다. 음.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통치자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훌륭한 신분에서 나왔다고 그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워낙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미천한 신분의 지배를 받는다. 신분제 사회에 이미 익숙해버린 사람들, 머리가 거기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미천한 신분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나는 미천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부각을 시켜야 되고 네.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필요가 네.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천민에서 왕까지 됐다는 얘기를 조금 거북스럽게 듣는 사람은 출신이 뭐 진골귀족이고 신라 왕족이구만 왜 천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죠. 음. 그런데 제가 천민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태어난 출신이 어떻든 간에 네. 실제로는 밑바닥 생활을 했거든요. 음. 그 사람의 자기가 태어났을 때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네. 인지할 수 없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질에 있어서. 네, 실제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상 밑바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삼국사의 궁예 열전에 나오는데 보면은 키워준 의분 어머니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네. 너는 왕족 출신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3달사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승려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출신의 뭐 요즘 뭐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탐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데까지는 뭐 막장 드라마에 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를 뒤집으면은 그럼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고 네. 3달사에 승려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요즘은 승려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머리 깎고 도 닦으러 들어갔나 보다 하는데 네. 그 당시 이 사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하게 도만 닦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게 요즘에 생각하는 종교기관으로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냥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절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거기 주지 스님이 그때 방송 탄 인터뷰를 보니까 그거 굉장히 혹독해요. 그러니까 군대의 이등병 비슷한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못 겪고 도로 나간답니다. 속세로 다시 나오는. 그렇죠. 뭐 적어도 속세는 몰라도 그 절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거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절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군대로 보면 이등병 생활 예. 이런 걸 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신분적으로도 자기가 뭐 진골 귀족이라고 주장하면 뭐 합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실 그 절에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가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는 천민이나 다름없거든요. 출생에 관한 그 논란은 아직 분분하다는 그런 그 주장이나 저기는요 분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실질에 있어서
그렇죠. 사실 천민이었다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네.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천민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네.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주목이 되느냐면은 네. 우리 역사상 왕 지위에 올라가는 어떤 통치자 지위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이 천면에 가까운 네.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이 거의 없죠. 궁예를 빼면. 음. 뭐 기껏 비교를 해봤자 견훤이 이제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것도 좀 학설들이 엇갈립니다. 아자개가 뭐 유명한 호족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꼽아봤자 견훤인데 네. 그리고 왕건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성강 지역에서 유명한 호족 출신이니까 네. 그 궁예보다는 한 단계 높거든요. 음. 그리고 신라 말기에는 이미 호족의 시대가 되니까 호족 정도면 이미 지배계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사람 빼놓으면은 없죠. 궁예가 아마 가장 밑바닥에서 왕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초기득권 출신에서 보통 왕은 양 배출이 됐는데 그렇죠. 거의 유일한 그렇죠. 거길 벗어난 곳에서 그렇죠. 올라온 인물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예.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이거는 궁예라는 사람의 어느 정도 능력을 쳐줘 평가를 해줘야 되는 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목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대 상황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도 있거든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조가 되느냐면 사실 대학생들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저희도 강사 생활하면서 이 대학에서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한테도 학생들 교육에 참조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금 학생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자기 스펙을 갖춘다고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막상 사람을 뽑는 데서 원하는 건 그런 스펙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스펙을 중점을 둬서 뽑는 데는 뭐 전체 4%밖에 안 된다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70% 80% 가까운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뭘 원하냐면은 리더십 같은 거.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 주변의 동료들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점을 굉장히 중시를 해서 본답니다. 하다못해 과장만 되더라도 부하 직원 몇 사람만 걸어도 조직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기업에서도 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가르칩니다. 과목은 개설을 해요. 네. 그런데 그 개설을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군 출신들이에요. 제가 모 대학에 강사로 있을 때 실제로 리더십 교육하는 사람이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 출신들이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 그것과 통제가 잘 되는 리더십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금 이 2013년에 네. 지금에 필요한.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제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 출신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군대가 철저하게 잘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네. 한꺼풀 뒤집어 보면은 그건 군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거든요. 전체주의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계급 높은 사람이 밑에다 명령을 하면은 그건 생살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말을 들어라. 그럼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스갯소리로 뭘로 밤송이를 까래도 까는 게 군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식의 리더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더십 중에서 쉽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적을 내는 것과 리더십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인 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라 이순신 장군이나 예. 이런 사람들의 업적이 훌륭하다는 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리더십을 부정할 때 개인적인 리더십을 쳐주는 건 궁예나 전봉준 같은 사람을 더 쳐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이 돼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세종대왕이라는 분의 명령은 국가의 통치자로 따라야 될 당위성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 앞에서 왕이 명령하는데 안 따르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하들한테 뭐 전라서 좌수양에 올라가서 지휘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명령하라면 들어야죠. 그런데 궁예나 전봉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 지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게 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라든가 처한 상황은 오늘날에 던져주는 시대가 더 큰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예는 밑바닥 생활을 해서 그 세 달 사이에서부터 승려로 성장을 해왔다는 건데 그런 궁예 자신이 그 절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 달사가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 예. 뭐 습격을 받고 뭐 불타오지고 이러는 그 당시 사원들이 그런 사태를 겪었을 때 예. 사람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궁예를 못 믿고 따라갔어요. 궁예가 무슨 대장이라도 따라왔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거든요. 네. 그냥 동료인데 저 친구를 따라가면은 우리를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비전. 그렇죠.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의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뭐 기원한테 갔다가 기원이 잘 박대를 하니까 양길한테 갔다가 뭐 이랬다지 않습니까? 결국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장군이라 군 지휘관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때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궁예 밑에 들어간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정복전쟁을 하는 물론 양길의 부하라는 지위는 있었지만 정복전쟁을 하러 다녔는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사라든가 이 관리를 네. 공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예를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료들을 이끌고 나올 때 군 지휘관으로서 성장을 할 때 네. 이럴 때 그런 요소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사실 누구의 부하로서 급성장을 할 때 물론 그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을 때는 지휘관으로의 지위가 주어지지만은 사실 하급 지휘관에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지휘관들은 경쟁자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유독 주목할 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는 그 경쟁이 되는 예. 낮은 지위의 지휘관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뚜렷하게 발휘했다고 봐야죠. 특출난 데가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이용을 해서 네. 뭐 명주 점령을 많이 계기로 봅니다.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는 많이 환영을 받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한 거고 기반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니까 사실 부하가 독립한다 그래서 기분 좋은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길이 궁예를 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쉽게 격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력이 이 부하로 있다가 자기 윗사람보다 더 큰 세력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더 단단하게 조직 관리를 했던가. 이 정도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될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궁예가 나름대로 자기가 품었던 이상을 내보이고 예. 실현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 이름을 많이 바뀌었다는데 뭐 이 마진이라고도 바꿨다가 나중에 태봉이라도 바꿨다가 뭐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불교 용어나 이런 걸 보면은 소위 말해서 대동방국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예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추구해야 될 이상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호족들도 궁예 세력권 밑으로 많이 모이죠. 나중엔 이제 원래 자기 상관이었던 양길도 완전히 격파를 해버리고 많은 호족들이 들어오면서 네. 궁예가 소위 말하는 후삼국 중에서
원래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신라는 멸망해 가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네. 궁예가 왕이 되는 걸 보고 곧바로 따라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던 견훤에 비해서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면은 훨씬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삼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최대 판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바로 왕건 같은 호족들도 이 궁예한테 귀부를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네. 궁예가 그런 호족들이 모여들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흡인력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밑으로 들어가야 뭔가 우리 네. 미래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 형편없는 지휘자인데 그때 호족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뭐 어떤 통일된 제국이나 국가 안에서 태어나면 조건 실건 그 조건에 그 정권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지만은 네. 분열돼 있던 시기에 견훤한테 가도 되고 신라왕한테 가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궁예 밑으로 갔다는 거는 궁예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비전, 통치력, 포용력 이런 걸 보여줬다는 얘기죠. 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궁예에게로 가는 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사람들 중에서 그를 택했다는 것 자체도 또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근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왜 민주주의 사회에 보여주는 리더십의 그 영향, 그 시사가 크냐는 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많고 네.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아, 굳이 궁예를 끄집어내신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전봉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지만은 예. 일단 통치자에 올라간 사람은 궁예니까요. 네. 그런데 의미심장한 거는 네. 그렇게 올라와서 성장을 할 때는 네.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궁예가 예.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난폭해졌다는 기록이 나오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륵관심법 같은 게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약간 정신 착란 비슷한 증상도 보였다 뭐 이런. 그 사실을 그냥 보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착란이라고 보죠. 예. 미쳤나 사람 속이 보인다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또 사람까지 죽이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그 변화의 과정, 변화의 동기, 네. 이런 것이 이 하편에서 네.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좀 암시를 해 주시죠. 예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렸다는 거는 예. 뭔가에 대해서 네. 좀 강력하게 누를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눌러야 될 뭔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득권층이죠. 그 궁예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 또 그 인물이 써온 스토리를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예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예.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포부와 이상, 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까요? 희생을 시켜야 되고 그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것 중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많이 생기죠. 그걸 거슬려 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그렇죠. 그 갈등의 여지라는 게 그 통치자의 예. 이상을 실현하는데 뭔가 걸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내에서는 태반이 기득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정신이 나갔던 뭐 어쩌던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기득권 내지는 기존의 공식, 문법 이런 거를 다 깨거나 거부하면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거, 커온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바로 의미 부여가 되는 거고 내일 이어주실 하편에서의 이야기의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초가 네. 바로 궁예를 몰아내고 이후에 정권을 잡아서 예. 400년 넘게 거의 500년 가까이 유지돼간 고려 왕조를 창시한 예. 왕건과 비교가 되는 거죠. 태조 왕건. 그렇죠. 예. 태조 왕건은 궁예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출신 자체가 적어도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예. 유지였던 호족 출신 아닙니까? 음. 그리고 호족이
호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죠. 엘리트 코스군요. 일종의 엘리트 코스고 예.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예. 왕건 자체는 추대를 하는데도 계속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다 못한 부인이 네. 갑옷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입을 거요 뭐 할 거여도 어떻게 보면 마누라 강자에 마지못해 갑옷 등살에. 입고 나서는 아,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유부단하달까요? 좀 유약한 데가 있는. 예, 그러니까 네. 통치자료의 결단력은 유유부단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네. 이것이 이제 기득권층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됐느냐 네.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비교해 볼 단초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 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24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역사인에서 나온 이재범 경기대 교수의 슬픈 궁예였습니다. 오늘이 상편이었고 내일 하편에서 얘기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